안녕하세요. 그리스어학 831학원의 원장 남동우입니다.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드리는 그리스어학 831학원. 오늘 선생님이 자리한 이유는 상원중학교 3학년 내신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었고요.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 단계.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랑 연결이 많이 됩니다.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이번 시험 잘 보셨다면 상관없지만 못 보셨다면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확인을 해서 누수 없이 다시 보충을 해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분석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단원별 분석표입니다. 이거 보니까 제곱근과 실수 파트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. 한 46점 정도로 문항수는 한 10문항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제 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제곱근과 실수 파트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몰빵해서 내면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한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거를 캐치를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판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난이도는 보시면 상난이도 문제들은 없어요. 변별력이라고 해서 한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 정도인데 이거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는 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교과서가 동아파이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세 내용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표는 1번부터 시작해서 서술형 4번까지 총 21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고요. 무난한 문항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배치를 보시면은 단원별로 다 묶어서 이제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즘 중학교 내용들, 중학교 시험들이 보통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단원별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난이도들이 많이 높지 않은 거 확인이 되시죠? 그리고 빨간색으로 적중이 되어 있다는 건 얼마나 학원에서 자료를 잘 준비를 해줬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여러분들 시험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은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험 범위랑 단원별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넘기면 좋겠습니다. 주요 출제 파트 및 출제 경향들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. 시험 범위는 앞에서 봤죠?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근과 실수 단원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다른 단원들은 좀 밸런스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문항별 특징에 있어서는 객관식의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은 기본적인 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평소에 서술형 연습 좀 잘 안 돼 있으면 긴장하고 틀렸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기만 하면 쉬워요. 그래서 노트 쓰는 거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.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노트에 대해서 쓰는 방법 잘 모르시겠다면 학원에 오셔서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고요. 서술형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1번,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만 있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. 무리수, 정수, 소수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과 제곱근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거였고요. 3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서 곱 다항식의 곱을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까지 인수분해 방법만 알면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4번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. 인수분해 곱셈 공식 뗄래야 뗄 수 없죠. 거기에 대한 연결성은 공부해 보시면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계산 능력치로서 얼마만큼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은 못했겠지만 난이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많은 어떤 다양한 유형들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난도 문제로는 객관식 15번 정도로 일단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합차꼴로 나타내는 그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어쨌든 규칙성, 시계에서의 규칙만 잘 찾아낸다면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은 아이였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최종적으로 총평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한두 문제 제외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는 크게 없었다. 전반적으로는 중하 정도의 낮은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변별력 있는 문제조차도 꽤 낮은 수준의 이제 문제였다.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만 했다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중학교에서는 90점 넘는다 좋은 거 아닙니다. 100점 꼭 받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90점 넘으면 공부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A 나온다고 해도
고등학교 갔을 때는 4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아이들이 A를 받습니다. A 받는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. 최근 상원중 출제 경에 보면 대체로 시험 문제들 출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 100점, 난이도 100점 목표를 해서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거,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. 이거에 대한 대비 100점 받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. 100점 받는 학생, 100점을 받게 해주는 학원 꼭 가셔서 느껴보시고 학습하시고 공부해보셔야 됩니다. 고등학교와 연결이 많이 되니까 중학교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았고요.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원중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늠하셨을 것 같습니다. 기말고사 대비는 조금 더 탄탄하게 하신 다음에 아주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목표는 100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분석 내용 들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